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이수경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항마 위에 오르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고 자력과 타력을 병진하는 데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겠죠? 건강이나 체력도 과신하지 말고 꾸준히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을 방금처럼 과신하다가 좀 체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심각하게는 돌연사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는데요. 이 돌연사는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은 현대인에게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문제겠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심장의 이제 마비, 특히 이제 심장은 동의보감에 보면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심장이 제일 많이 손상이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젊은 분들 그리고 현대 사회가 이제 신경, 뇌를 많이 쓰면서 육체적인 일도 하게 되는데 이제 정신적인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충격이 과하게 되면서 이제 심장에 이제 관상동맥에 영향이 오는 질환 또는 이제 심장에 이제 혈관이 좁아지는 협심증 또 심장의 혈관이 이제 막히는 심근경색 등으로 인해서 돌연사하는 나이가 젊어지고 있고 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 정신적인 문제가 심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던 사람이라고 해도 평소에 좀 꼬박꼬박 심장 체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심장마비를 경고하는 신호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심장은 여기 왼쪽에 가슴 쪽에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 가슴이 좀 답답하다든지 가슴에 이제 통증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경맥이 왼쪽 가슴으로 해서 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가슴으로 해서 손 내측으로 해서 통증이 자주 나타난다든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병원에서 건강검진 했을 때 위장에는 문제가 없는데 신경을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 체하는 증상들이 나타난다든지 또 맥을 보았는데 맥박수를 보았는데 부정맥이 자주 이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 증상들은 그런데 이 증상이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분의 경우에는 뭐 한 10초 또는 1, 2초 잠깐 왔다 가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 가슴의 통증, 그 다음에 맥박수의 불안정, 호흡곤란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먼저 심장내과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우리 심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고 지나치면 큰일 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감기나 독감에만 걸려도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고요? 네, 심장마비가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보다는 사실은 이제 독감이기 때문에요. 폐렴 증상이 오고 또 호흡기 증상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 몸이 약해지면 심장도 약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한방에서도 심장 기능 강화에 대해서 치료를 하시죠? 네. 그런데 일단 이 심장 기능이 약해진 원인을 먼저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심장은 혈관하고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이 심장은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근육의 수축력에 의해서 동맥을 통해서 피를 보내줍니다. 또 하나 이 심장이 근육을 수축하기 위해서는 관상동맥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액이 있는데 혈관이 있는데 이게 이제 관상동맥입니다. 관상동맥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 에너지를 받아서 이 심장의 근육 수축력에 의해서 심장의 기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에 대한 혈관에 대한 관리가 아주 필요하게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정신적인 이제 스트레스의 근심, 걱정. 동의보감에서는 우수 사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각이 많다. 예, 근심, 걱정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항상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제가 이런 분들 환자를 보다가 보면 예, 진료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고 예, 그 다음에 양쪽 젖가슴 사이를 눌러보면 통증이 있고 또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목의 이물감 예,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 아니라 신경을 쓰면 목에 이물감이 있어서 가래가 있는 느낌이 드는데 뱉어도 잘 안 뱉어지고 삼켜도 잘 안 삼켜지는 경우 예, 이 경우가 바로 이제 근심, 걱정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입니다. 예, 세 번째는 몸이 전체적으로 차고 이제 더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은 너무 차게 되면 이 혈관 자체가 이제 이완이 안 되고 또 너무 덥게 되면 오히려 너무 이완이 되어서 근육이 수축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내 몸이 실질적으로 체온 계상은 높지 않는데 몸이 너무 덥다. 예, 그 다음에 나는 요즘 에어컨 선풍기가 너무 싫다. 이런 경우에는 몸을 따뜻하고 또 더위를 조절해주면 이 심장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장은 근육 덩어리입니다. 예, 그래서 근육이 수축해서 동맥을 통해서 우리 몸의 전신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요. 한의사 선생님이 맥박을 봤을 때 이 맥박의 힘이 약하다는 것은 근육의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약하기 때문에 근육의 이제 수축력을 이제 보강하는 약이나 이제 침치료를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심장, 평소에 심장 관리를 또 하고 나아가서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심장을 어떻게 관리해주면 좋을까요? 심장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제 정기적인 검진을 규칙적으로 꼭 받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가슴 쪽에 좀 신호가 온다. 예, 그 다음에 뭔가 숨이 잘 안 쉬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꼭 심전도나 심장 초음파를 받고 예, 마지막으로 한의원에서 맥박수를 꼭 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금연과 금주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특히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금연이기 때문에요. 금연을 먼저 실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세 번째는 예, 철저한 이제 혈압과 예, 당뇨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예, 네 번째는 동의보감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수사려, 근심 걱정, 생각이 많은 것.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정신적인 과로거든요. 예, 그래서 근심 걱정이 현대인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에 따른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예,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 규칙적으로 운동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이제 2번 정도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면서 튼튼한 심장 그리고 튼튼한 신체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희 원음방송 카카오톡 채널도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또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속 시원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서울 번호죠. 02823-2000번 저희가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 그리고 현재 불편하신 곳 말씀해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고민 가지신 분 바로 상담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네, 어머님 혹시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81인데요.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 어떻게 되실까요? 몸무게요. 네, 한 50kg 나가는데요. 네, 그리고 키는 어느 정도 되실까요? 키는 158인가 9인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혹시 오늘 어디가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예. 저기, 이, 다리가 시려와가지고, 아, 네. 이 당로로 한 30년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다리가 시려운데 당뇨로 인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척추가 좀 주저앉았다고 하는데 그 원인으로 그러는 건지 네. 아무튼 다리가 시려운 게 이렇게 약을 먹어도 안 낫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리가 시려운 증상으로 문의 주셨는데요. 옆에서 박사님 함께 들으시고 계셨거든요. 자세한 상담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 수고하십니다. 네. 다리가 시리신데 예. 무릎까지 시리세요? 전체적으로 시리세요? 예, 허벅지까지 시려운데요. 예. 이 불두둥의 배가 그렇게 자주 아프고요. 예. 쥐가 나고요. 예. 그런데 침을 맞아도 안 났고요. 예. 약을 먹어도 안 나요. 예. 근데 그게 몸 위로 이렇게 치어 올라오면은 쥐가 나는 게 몸 위로 치어 오르면은요. 네. 이렇게 압박감을 주면서 신경을 압박감을 주면서 예. 이 허리 있는 데까지 올라오고 배 있는 데까지 올라오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침도 맞고 약도 먹고 그러는데 네. 그게 잘 안 나서 요즘은 저기 통증 클리닝에 가서 네. 척추에다 주사를 맞는데 예. 그게 이제 한 서너 번 맞았는데 오히려 걷는 게 오히려 힘이 더 빠지는 것 같고 예. 안 좋고 다리 시려운 거는 예. 전혀 낫지를 않아요. 예. 지금 일단 통증 클리닉에서 주사를 예. 맞고 힘이 더 빠지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예. 것은 원장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셔야 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다리 시리는 게 언제부터 예. 나타났습니까? 오래됐어요. 예, 올해 한 3년 이상 되신 겁니까? 예. 예, 아니 처음에는 저기 발 밑에서부터 네. 조금씩 시려왔거든요. 어느 쪽 다리부터 그랬습니까? 두 다리가 비슷하게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어머님 양약,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예. 예, 무슨 약 복용하세요? 당뇨약하고요. 예, 저기 뭉치지 말라고 녹이는 예, 혈전약인가? 예. 그 약하고요. 또 신경성으로 뭐 다리 것이 찌릿찌릿한가 그거 하고요. 예,
뭐 고지혈증, 고혈압 그런 거는 안 먹어요. 예. 없어요, 현재. 네. 그리고 저기 콩팥이나 간이나 뭐 그런 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아직까지는. 네. 젊으셨을 때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수술은 이제 척추가 예. 이렇게 저기 해서 디스크로 주사로 그거를 예. 대치한 적이 있어요, 주사. 예. 그 병원에서 지금 척추가 조금 주저앉았다고 했잖아요. 예, 많이 주저앉았나 봐요, 여러 곳이.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걸으실 때 지금 일반적으로 좀 걷다 보면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린 증상은 있으세요? 아니, 걷는데 저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요즘은 하도 이제 그 쥐가 나가지고, 네. 그 신경 공격을 하니까 네. 다리 이제 많이 걸으면 다리도 아프고 예. 힘이 빠지고 그래요. 요즘 그래요. 예. 그전엔 안 그랬는데. 지금 현재 평상시 요즘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불두덩의 배가 좀 자주 아프고요. 예. 음식을 잘 좀 체해요. 예. 그래서 소화제를 먹고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냥 이제 소화제 먹고 그러니까 그냥 지내고 있어요. 예, 화장실 대변은 잘 보십니까? 화장실 대변은 하루에 한 번을 주로 보는데 어떤 때는 이제 이틀에 한 번도 보고 그래요. 네. 지금 현재 그 당뇨약 복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병원에서 검진 받으면 당뇨 수치는 잘 조정이 되고 계십니까? 예, 요즘은 지금 몇 년째는 그냥 7.2나 7.0으로 나와요. 네. 지금 이제 어머님께서 맨 처음에 전화로 물으셨을 때 이제 이 다리 시린 게 당뇨 예.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당뇨의 영향도 좀 있는데 이 영향은 한 뭐 20% 이하로 적게 지금 보여지고 첫 번째는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서 지금 다리가 시린 증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또 쥐가 나고 그 다음에 아래 배 쪽 불두덩이 쪽으로 통증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에서부터 허벅지로 이렇게 배 쪽까지 이렇게 치받쳐 올려오는 증상들이거든요. 예, 이 예. 경우 이제 한방에서는 골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다리에서 이제 무릎에서 그 다음에 허벅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불두덩이 배 쪽으로 해서 냉기가 올라오면서 시린 예, 증상이 예. 그렇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예, 그 예, 다음에 이제 쥐가 난다는 것은 근육의 경련인데 근육에 쥐가 난다는 것은 근육 안에 이제 모세혈관이나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이제 그 통증의학과에서 척추에 이제 주사를 맞았는데 시린 증상은 비슷하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영향도 이제 척추 때문에 시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영향은 좀 낮게 보여지고 첫 번째는 이제 원기가 약해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소화가 잘 안 되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면 소장에서 이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를 못하고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 이제 다리, 종아리, 그 다음에 이제 손끝, 발끝까지 피가 가야 몸이 따뜻해지면서 시린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연세가 60세가 넘어가시게 되면 우리 몸의 오장육부에서 심장에 이제 뛰는 증상은 비슷해도 심장의 이제 활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면 이제 우리 몸에 심장이 이제 가슴에 있는데 이 가슴에서 동맥을 통해서 손끝과 발끝까지 피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 피를 보내주는 양이 또 힘이 적게 되면서 지금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치료를 할 때는 척추로 인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척추로 인한 영향도 조금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네. 지금 어머님께서 그 통증의학과에서 척추에 이제 주사를 맞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사를 맞고 나면 그 증상이 좀 개선이 되어야 돼요. 예, 근데 예. 지금 증상이 주사를 맞았는데도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척추의 영향은 좀 적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머님의 이제 원기가 약해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몸이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차가워지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몸이 따뜻해지려면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우리 몸에 이제 발과, 예, 그 다음에 어머님 허벅지 쪽으로 영양분과 산소를 보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니까 내 몸에 이제 영양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좀 전화 바꿔드릴게요. 쓰는 사람 바꿔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영유? 여보세요. 네. 예, 제가 불러드릴 예, 테니까 적으세요. 예. 황기. 황기. 예, 예. 그러니까 한약이족이에요. 네네. 황기, 예, 그 다음에 백출. 백출, 예. 예, 그 다음에 감초. 감초, 예, 그 다음에 황정. 예? 황정. 여보세요? 뭔지 모르. 예, 예, 그러니까 황자. 예, 예, 황자,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자입니다. 황정. 황정, 예. 황정, 예, 거기까지 각 5g씩 넣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요. 예, 각 5g. 예. 네네네. 그 다음에 대추 1개. 대추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1개요. 생강 500원 건만한 거 한 개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네. 물을 1500cc 넣으세요. 1500cc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불 정도로 한 30분 끓이면 100cc 정도 나옵니다. 중간불 정도로 예. 끓이면 그러면 30분 정도 예. 끓이시면 100cc 정도 나옵니다. 시간이 30분요? 예. 예, 30분 끓인다. 네네. 예, 그러면 그 100cc를 가지고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두 번이나 세 번에 이렇게 한 번에 다 마시지 마시고 연세가 지금 높고 소화 기능이 예.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걸 한 예.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로 해서 나누어서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아침하고 예. 점심 사이에요. 예, 예. 아침하고 점심 사이요. 예. 그 다음에 예. 또 다시 100cc를 끓여서 그러면 또 아까 말씀하시던 그 예. 약재를 가지고 또 다시 반복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예. 그걸 다시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예. 그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렇게 100cc 가지고 나누어서 조금씩 드세요. 예. 예, 그래서 3회 논아서 먹으는 얘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까 말씀드린 아침, 점심 사이, 점심에서 저녁 사이에 2회를 먹으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해서 예. 그걸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세요.
네, 어머님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 꼭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해드린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다리가 좀 시린 증상, 걸증이라는 생소한 용어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걸증이라는 게 정확하게 뭘까요? 예, 이제 차가워진다는 결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나이가 드시면 우리 몸에 이제 안타깝지만 오장육부가 약해지는데 그 중에 특히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장기인 이제 심장이 있는데 60세가 넘게 되면 심장의 기능이 내가 특별히 아픈 데가 없고 몸 건강 관리를 잘 해도 동의보감에 보면 심장이 약해지는 시기가 60이 되면은 심장이 서서히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머님께서는 연세가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심장이 약해진 기간이 거의 20년이 되어 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심장에 검사를 했을 때 심전도 검사를 했다. 병원에서 심장 초음파를 했다. 예, 심장이 뛰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맥진을 했을 때 이 심장의 이제 동맥에 영양에 의해서 심장의 박동력을 맥박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이 맥박이 힘이 있으셔야 되는데 연세가 높아지면서 힘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증상을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일반인들이 맥박의 힘이 있나 없나를 잘 체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연세가 드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손과 발이 차가워진다는 겁니다. 손과 발이 차가워진다는 것은 내 몸의 심장, 가슴에 있는 심장의 근육 수축력에 의해서 이 손과 발로 동맥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 영양분과 산소가 적게 가면 손과 다리가 이제 시린 증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증상을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지금 전화 통화를 하신 어머님처럼 이제 다리부터 무릎부터 허벅지까지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는 증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심장이 또 약해지는 신호가 두 번째가 전근이라고 하는 쥐가 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주무시다가 종아리 쪽, 다리 쪽에 쥐가 난다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를 쭉 이렇게 피면 쥐가 나는 게 이 심장에서 다리 근육 쪽으로 영양분을 제대로 못 보내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병원에서 검진을 했는데 심장에는 별 이상이 없는데 계속 손과 다리가 시린 증상이 나타난다, 쥐가 자꾸 난다. 이런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맥박을 체크를 해서 심장의 이제 박동력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또 간혹 부정맥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모든 질병에 있어서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맥을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님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 걸증은 겉으로 나타난 차가운 시린 증상일 뿐이지 원인은 심장이 이제 약해지고 원기가 떨어지고 또 소화가 안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꼭 이 걸증이라는 증상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병원 가서 꼬박꼬박 검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그 어머님처럼 다리가 좀 시린 걸증이라는 증상을 일상 속에서 좀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일단 그 다리가 시린 증상은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이제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당뇨 지병을 오래 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뇨의 조절 능력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심장이 약해지면 수족냉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연세가 내가 60세가 이제 넘고 70세, 80세 자꾸 연세가 높아지신다 이런 경우에는 항상 심장에 대한 건강 관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 이제 척추에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 증상들이 있게 되면
다리에 이제 시린 증상들이 있게 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복부가 차갑고 이제 복부가 비만하게 되면 다리 쪽으로의 이제 기혈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제 체중 관리를 또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꼬박꼬박 관리하시고 또 체중 관리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해드리니까요. 서울 번호죠. 02-823-2000번 전화 혹은 SNS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는 전화 상담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건강밥상 재료는요, 양파입니다. 양파는 정말 우리가 시장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식재료잖아요. 박사님, 제가 양파하면 양파즙 드시고 이런 거 보면서 혈압 안정에 도움된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이제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면서 동맥 경화처럼 혈관이 딱딱하게 이제 굳어진 것을 이완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혈압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혈압에도 굉장히 좋은 양파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혈압뿐만 아니고 혈당에도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양파에는 특히 이제 유아 프로필 알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작용을 하면서요. 혈당치를 낮추었기 때문에 당뇨를 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혈압과 혈당까지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양파인데요. 보통 양파를 껍질을 다 버리고 속만 드시잖아요. 네. 이 양파 껍질을 차로 먹으면 또 그렇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양파 껍질에는 이 퀘르세틴 성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특히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이노드가 껍질 속 알맹이보다 30에서 40배 정도가량 많기 때문에요. 오히려 알맹이보다 이 껍질의 효능이 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포 노화라든지 치매라든지 이제 파킨슨 등 뇌질환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말 고루고루 다 하는 양파네요. 껍질까지 버리지 마시고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양파를 좋다고 좀 많이 드시는 분들도 제가 봤는데요. 네. 과하면 모자란 것만 못 하잖아요. 네. 이거를 과도하게 먹으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먹어야지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통은 이제 100에서 이제 200g 정도. 그래서 양파 한 개나 이제 2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양파를 조금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이 양파는 맵고, 그 다음에 열이 있기 때문에요. 체질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더위가 많은 양체질, 열체질의 경우에는 양파를 좀 적게 섭취하시는 게 필요하고 또 양파는 약간 매콤한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매운맛 음식을 먹게 되면 속이 쓰린다든지 재채기 한다든지 그 다음에 매운맛 음식을 먹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있다가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제 변이 물러지는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생양파로 먹는 것보다 양파를 데치거나 이제 익혀서 먹게 되면 매운맛도 줄게 되고 열이 있는 성분의 기능도 약화시키기 때문에요. 이때는 몸이 더운 체질도 매운 것을 좀 잘 못 먹는 분도 오히려 양파를 익히면 약간 달달한 느낌이 있잖아요. 기름에 살짝 볶아도. 그래서 이렇게 익혀서 먹으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체질에 따라서 섭취 방법도 다르게 그리고 섭취하는 양도 조금 다르게 조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양파를 사실 제가 양파를 못 먹어요. 네. 편식을 한다고 얘기를 듣는데 저처럼 양파를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신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재료가 있을까요? 예, 양파잖아요. 그래서 양만 빼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파를 섭취하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파에는 흰 부분과 파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파의 흰 부분은 성질이 차고 파의 파란 부분은 열이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파를 음식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체질에 관계없이 드시려면 하얀 쪽파도 파란 부분도 함께 드시는 게 좋고, 내가 평상시에 좀 추위를 많이 탄다, 선풍기나 에어컨을 좀 싫어한다, 수족 냉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파의 파란 부분을 좀 더 많이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이에 반해서 나는 여름에는 에어컨이 좀 있어야 된다, 조금만 더운 데 가면 답답하다, 이런 경우에는 파의 흰 부분을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처럼 양파를 못 드시는 분들 파로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양파와 파 오늘 살펴봤고요. 앞으로 궁금한 식재료가 있다면 원음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건강 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또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혹시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예. 네, 올해 연세와 키, 몸무게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65세요.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키는 1m 70, 네. 몸무게는 한 70, 한 5kg 정도 나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혹시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원래 이명 쪽으로 지금 막 좀 울고 난단 말이에요. 네. 갈 때 보면 이명 소리가 울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귀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린다는 증상 해주셨고요. 저희 옆에서 네. 박사님 함께 듣고 계십니다. 자세한 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명 증상이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한 1년 됐어요. 병원 이어지고 저건 다녀도 이렇게 약을 먹어도 약발을 안 받대요. 그러면 그 이비인후과에서 그 귀에 대한 검진을 받으셨죠? 예, 예. 그러면 특별히 원인이 왜 그런지 이렇게 진찰 원래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이석증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석증 이제 가서 검사해볼게. 이석증은 없다예요. 그람대로 이명이 난 뒤 이명인 것이 약을 2주, 3주 지금 먹어도 안 듣대요. 네. 어느 쪽 귀에서 그러십니까? 왼쪽이요. 네. 이게 지금 귀를 보고는 귀 안에 보고는 암시 안 한다고 그래요. 이제 대부분의 지금 이명 환자분들이 이제 연세가 70이 이제 넘어가시면 대부분은 이제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 네.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검진 받았을 때 특별히 지금 귀 안에 고막이라든지 뭐 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예, 그 안에는 일제로 상관없는데 이게 그럴까 그래요? 이 경우 이제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지금 키가 이제 170에 75kg인데 현재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안 먹어요. 지금 그런 것은 없어요. 뭐 이게 키로수는 참 잘못 말해서 제가 85kg 나가요. 85. 85kg요? 예. 예. 그 다음에 수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네. 지금 이 왼쪽 귀에서 소리가 나시는데 이 소리가 저하고 이제 지금 통화하는 중에도 이명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이 있고 저녁 때 주로 조용히 주무실 때 나타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낮에는 이제 울고 우는데 낮에는 이제 활동하면서 이제 일해두고 예.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소리가 나니 잘 몰라요. 완전히 조용히 들어가서 가만히 안 겪고 있어 잠 들어가면 이수로 나오고 그래요. 예. 지금 이게 이제 1년 전에 처음으로 그 발병을 했잖아요. 예. 예, 1년 전부터 지금 이명 증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 당시 때 뭐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은 거 없으세요? 뭐 별로 그렇고 없죠. 이제 평에 뭐 그런 거야 뭐 전복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힘고 산디. 예. 지금 담배 태우십니까? 그런 거 담배 술 안 먹어요. 예. 현재 화장실 대변은 매일 잘 보세요. 예. 예. 지금 이제 이제 귀에 문제가 이제 없다는 것은 이제 귀 안 자체가 뇌 안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는 내 몸에서 이제 심장에서 뇌 쪽으로 기혈을 공급시키는 힘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때는 귀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뇌에 이제 신경, 전기 신호를 활발하게 해주기 위해서 뇌로 피 공급을 많이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네,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세요. 예. 네, 갈근. 네. 달근. 예. 칙입니다. 갈근. 예, 예, 그 다음에 창출. 창불. 예, 창출. 창불. 아니, 예, 창자하고 그 다음에 출납할 때 출자입니다. 예. 예, 창출. 예, 그 다음에 예, 적으셨어요? 예. 예, 그 다음에 향부자. 상부자. 예. 예, 그 다음에 지실. 기실. 예. 예. 예, 그 다음에 진피. 예? 진피요. 귤 껍질입니다. 예, 귤 껍질로 적어 놓으세요. 길 껍질. 예. 예, 그 다음에 감초. 감초. 예, 거기까지 각 4g씩 넣으세요.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물을 1500cc 넣으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불 정도로 해서 30분 끓이세요. 끓이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 한 120cc 나옵니다. 예. 예, 그러면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오후 한 4시나 5시쯤 편한 시간에 드세요. 하루에 한 2번 떡이요? 예, 하루에 2번씩 드시면 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키가 170cm인데 이제 몸무게가 85kg로 좀 과체중이시잖아요. 네. 예. 원래 저는 키로수가 몸 안 났을 때도 넘보다 한 8kg 더 나가대요? 예, 이제 원래 이제 그런 분이 있는데 지금 예. 그래도 복부에 비만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트레이닝 간다 봐요. 예, 그래서 이 경우 이제 과체중이 나가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심장에서 뇌로 피 공급을 몸 쪽으로 많이 보내고 뇌 쪽으로 적게 가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체중 관리를 위해서 음식이라든지 이제 운동을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식도 우리는 별로 많이서 안 먹은 원래는 안 먹어요.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우선 한 수저라도 예, 조금씩만 줄여 주시면서 체중이 더 늘지 않고 1kg라도 이제 500g이라도 조금씩 이렇게 빠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3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네.
오늘 해드린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또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이명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명이 생기면 귀에만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좀 쉽잖아요. 네. 다른 곳에도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이명의 원인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명의 원인은 일단 귀의 문제냐, 그러니까 귀 자체의 조직이 우리 외이도까지는 우리 뇌의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이도, 내이도로 들어갈 때는 이 귀 자체가 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명 증상이라고 했을 때 이비인후과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귀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이때는 귀를 치료할 필요가 없겠죠. 그때 이제 귀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환자분들이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의 자각 증상에 의해서 파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간단히 이 얼굴 쪽, 뇌 쪽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는 내이도 쪽으로 가게 되면 이 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뇌의 전기 신호가 원활하게 활발하게 운동이 되어야 되고 전기 신호에 주고받는 기능이 잘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뇌 쪽으로 해서 피 공급이 원활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심장에서 피 공급을 해주게 될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0cm에 85kg거든요. 그러면 몸의 체중이 부피가 좀 더 크게 됩니다. 그러면 부피가 좀 더 과체중이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장에서 몸으로 피를 더 많이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뇌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걸 우리 동의보감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건망증이 있거나 우리가 공부를 다 어렸을 때 해볼 텐데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공부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밥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심장에 있는 몸에 있는 피가 위와 장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위와 장 쪽으로 몰려야 소화 흡수를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화 흡수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 머리의 기억력이 또 내가 공부를 하는데 암기가 쏙쏙 머릿속으로 쏙쏙 잘 들어간다.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과체중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명 환자들을 치료할 때 대부분 이제 이비인후과에 들렸다가 귀에 이상은 없는데 치료가 안 돼서 내원하신 분들 중에 보면 거의 10분 중에 5분은 거의 복부 비만이 많습니다. 과체중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복부 비만, 그 다음에 심장 쪽, 뇌 쪽에 이제 피 공급을 해주고 이제 적절하게 체중 관리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이명 증상이 이제 개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체중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서는 우리 심장이 약해지고 뇌에 이제 전기 신호라든지 시상하부라든지 뇌의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건망증도 생기고 내가 좀 집중하지 않고 조금 중요치 않은 것은 잠깐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50, 60이 넘어가게 되면 뇌의 이제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한방에서 쓰는 게 총명탕이라는 약재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과체중이 없고 연세가 50, 60으로 되면서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맥박을 봤을 때 맥박의 힘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잠깐 신경을 안 쓰면 이제 잊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뇌를 활성화시켜 주게 되면 이명증이 이제 개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 들어보니까 뇌의 전기 신호가 원활하지 않다거나 혹은
뇌에 충분한 양의 혈액이 공급되지 않을 때 이명이 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상담자분께 처방해드린 이 한방차 갈근 창출 또 향부자 지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쭉 말씀해주신 이것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이제 갈근하고 창출인데 지금 제가 술하고 이제 담배를 물어봤는데 술, 담배를 안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체질적으로 술, 담배를 못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예민하고 섬세하십니다. 예, 그래서 예민하고 이제 섬세한 경우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기후를 조절을 해주는 게 향부자입니다. 예, 그래서 향부자로 기를 조절을 해주게 되면 피에 원활한 순환이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 뭔가 음식을 맛있게 먹다가도 기분이 불편한 전화를 받거나 뭔가 불편한 소리를 듣거나 불편한 것을 봤을 때 바로 채기가 생기거나 음식 맛이 뚝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피 공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분을 좋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향부자로 기를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창출은 우리 몸에 이제 식적이라든지 담음이라든지 내 몸에 이제 지방이 쌓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음식을 많이 드시지 않는데 체질적으로 저장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몸무게가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몸무게가 많이 늘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안에 내부적으로 피용맥 근골이 단단하게 꽉 차여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올라갔는데 보기보다 체중이 많이 안 나가는 분이 있고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안에 피용맥 근골, 내장까지 가득 차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약간 비워져야 순환이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방의 특징은 비워졌을 때는 채워야 되고 가득 채웠을 때는 비워져야 하는 게 이제 한의학적인 이론인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이때 대표적인 게 창출과 갈근입니다. 또 약간 비우면서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갈근은 해기시키는데요. 요즘 날씨가 여름에 해당이 되고 따뜻하기 때문에 땀을 약간 내주면서 소통을 시키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났을 때 땀이 난다든지 운동을 조금 하고 난 다음에 땀이 나면 몸이 굉장히 가볍고 뭔가 순환이 잘 되는 느낌이 있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분의 경우에 이제 지실을 넣었는데 지실은 이 위장관에서 내 몸에 이제 식적이라든지 담음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분의 사실 포인트는 뇌가 아니라 이제 위장 위와 이제 장, 그 다음에 몸에 너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비워주게 되면 이 몸과 머리에 뇌 안에 있는 귀 안에 있는 전기 신호가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한방차를 불러드렸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꽉 찼을 때는 비워야 하고 또 비워졌을 때는 좋은 걸 채워야 한다 이 말씀이 저는 참 와닿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게 이 창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을 빨리 배출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두 가지 효능을 다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좀 살이 잘 찐다, 음식을 적게 먹어도 태음인 체질로 체중이 증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꼭 집에서 창출차를 한방 한약재를 드리면서 그 창출차를 복용을 하도록 합니다. 또 음식을 또 많이 먹게 되면 지방으로 쌓이면서 저장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지방 분해를 하면서 소화 흡수를 하면서 대장으로 대변을 통해서 잘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에 고민 있으신 분들 창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또 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저희가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건강 제한 이제 뇌로 가는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신호가 있습니다. 예, 뇌로 피가 항상 적정량이 원활하게 잘 가야 되는데요. 이게 적정량이 안 가고 있는 신호가 세 가지인데, 예, 첫 번째는 수종 냉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 수종 냉증이 있는 경우에는 말초혈관에 내 몸을 따뜻하게 해서 기혈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말초혈관이 약해지고 특히 수종 냉증이 생기게 되면 심장에서 피를 뇌로 보내야 되는데 손과 발로 더 많이 보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뇌로 가는 혈액순환의 양이 적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는 손과 다리가 뻣뻣해지거나 쥐가 나는 증상들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리에 쥐가 난다. 손이 어떤 거, 뭐 볼펜을 쓰거나 무엇을 쓰거나 힘을 주었을 때 갑자기 뻣뻣해진다. 이 경우에는 피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요. 우선 이쪽에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뇌에 최소한도의 혈류만 보내고 급한 곳으로 다리 쪽으로 손 쪽으로 피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뇌의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항상 대변을 보고 난 다음에 시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을 보는데 시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복압이 상승을 하면서 뇌혈관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영양의 소지가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응급실에 가시는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이렇게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는 경우에 뉴스를 종종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대변을 봤는데 앉아서 시원하게 본다. 그러면 힘을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변을 보았는데 뭐가 남아있는 느낌이 있다. 시원하지가 않다. 이런 경우에도 뇌의 혈액순환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종 냉증이 있는지, 손과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지, 마지막으로 배변하고 나서 시원하지 않은지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 세 가지는 뇌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니까요. 평소 몸 상태를 꼬박꼬박 체크해서 뇌 건강까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